친구들이 만나 어서 오시구랑 여기 가놨네. 자, 다들 적었어요? 적었어요? 오, 규진이 오빠 되게 잘 적었는데요? 좋아. 좋아요. 둘이는 되게 그거 되게 디지털 적이다. 여기 아날로그 걸. 아날로그 걸 디지털 보이즈. 오, 좋아. 아니지. 이 아날로그 걸은 또 게임은 또 잘해요. 오, 이렇게. 어제 그 금메달 딴 거 알아요? 어젠가? 스트리트 파이터 금메달? 몰라요? 스트리트 파이터 금메달 몰라요? 지금 아시안 게임 하는 건 알아요? 그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으로 그 e스포츠도 들어갔거든요, 이번에 정식 종목으로. 근데 거기에 이제 종목이 몇 개가 있는데 롤도 있고 롤 하는 사람. 롤은 여기서 안 해요. 롤도 있고 그다음에 아주 수십 년 전 게임 스트리트 파이터도 있거든요. 그 롤도 그 이번에 우승해서 금메달 땄고요. 스트리트 파이터도 금메달 딴 거예요. 이번에 땄어요. 금메달 땄는데 그 국가대표 선수가 몇 살이게요? 44살. 예, 나보다 한 2살 어린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엄마한테 엄청 혼났대요. 게임만 한다고. 예. 그 44살에 게임 국가대표면 얼마나 하셨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 얼마나 해야 그 스트리트 파이터를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해 그거를. 그리고 스트리트 파이터 게임 특성상 그거는 진짜 반복 연습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거는 걔는 이렇게 막 톡톡 이거 하잖아. 이렇게 막 톡톡 하고 이렇게 그래갖고 금메달 딴 거예요. 그래갖고 금메달 따는데 그 회제 기자회견장에서 그 기자가 그 엄마 얘기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릴 때 누가 뭐라고 하신 적은 없나요? 그래서 저희 엄마께서 하더니 갑자기 얘기를 막 울어 그 마음이 막 전달되면서 그 인터넷 그거 유튜브에 찾아봐요. 그 인터뷰 영상 있거든요. 막 마음이 찡하다니까요. 와 진짜 그거 어릴 때 그 게임 하면 엄마한테 이제 뭐 등짝운이 맞아가면서 진짜 막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올림픽 금메달에서 어디서 엄마한테 메시지 왔대. 우리 아들 장하다고 막 메시지 왔대. 그래서 그거 보는데 하여튼 가슴이 찡하고 막 서천아 그죠? 뭐 찡하죠 그죠? 그거 뭐야 나연아 그런 남자랑 결혼하면 어때요? 게임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에서 금메달 땄어 어때? 나연아 남편으로 그런 사람 나쁘진 않아요? 그래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다. 좋아요. 자 봅시다. 여기 누구야? 얘들아 소리 잘 들려요? 지호, 재성, 홍우 소리 잘 들려요? 호호 소리 잘 들어가나요? 오케이 자 갑시다. 좋아. 그 그거 이번 프랑스 이번에 올림픽은 프랑스죠.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 다음에 올림픽은 프랑스인데 그 올림픽에 이번에 또 정식 종목 된 게 비보잉. 그거 알아요? 비보잉 정식 종목 된 거 알아요? 비보잉 정식 종목 됐어요. 예를 들면 서찬이가 엄마 저 앞으로 비보이가 되겠어요 라고 하면 엄마 뭐라고 하시겠어요? 뭐 상상이 되죠? 서찬아 상상이 되죠? 그 비보이가 진짜 그럼 지금 국가대표가 될 비보이였으면 10년 동안은 연습을 해야 최소 10년은 해야 국가대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0년 전에 대한민국의 비보이라. 와 이건 게임보다 더 했을걸요 아마. 그 주변에 구박을 들어가면서 비보이 해갖고 근데 국가대표에서 금메달 땄어. 근데 그 연금 나와 막 그러고 막 금메달 연금까지 나오고 막 군대 면제되고 막. 그래서 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 그 금메달 딴 사람한테 기자가 또 질문했어. 군 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 사람 민방위 훈련까지 다 끝났어. 그래서 막 그런가요? 무슨 이렇게 그 아시안 게임 금메달 따면은 그 군 면제 해주잖아요. 군 면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여튼 기자들도 참 짓궂지. 하여튼 그랬다 이거죠. 네. 자 봅시다.
아유. 자, 아까까지는 이상 시리즈 용액이었죠. 이상 용액과 이상적 몰큰 용액. 자, 지금은 뭘 해볼 것이냐? 레알, 레알 솔루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다. 자, 그래서 이 모델링을 위해 어떤 성분 A와 어떤 성분 B, 뭐 AB 각각은 원래부터 순물질이라 합시다. 요 둘이를 섞어가지고 이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용액을 잘 만들었다라고 칩시다. 두 개가 이제 분리되지도 않고 잘 섞여가지고 이제 액체 상태의 용액이 됐다. 그리고 이때 이제 XA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안에 있는 요 액체상에서 각 성분의 몰 분율, 그것을 XA라 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모르 분율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모르 분율은? 자, 모르 분율은 다른 말로 확률이라고 했죠. 확률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죠. 그러면 A의 몰 분율이 0이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때는 순전히 뭐뿐이다? B뿐이다. 뭐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 몰 분율이 1이다. 이거는 순전히 A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때 Y축에 증기압을 한번 표현해보고 싶거든요. 그럼 이때 뭔지 몰라도 이 값은 뭐겠어요? 광명은 이 값은 뭐겠어요? 뭔지 몰라도 이 Y축 함수값은 뭐겠어요? 바로 PA 백설표. 무슨 말 알겠죠? 순수히 A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의 증기압이라고 하는 건 순 물질의 증기압 이 될 거다 이런 말이지. 서천아 맞아요? 자, 그런데 이때 두 번째 1 만약 이상용액이라면 어떻게 되겠냐? 이상용액이라면 어떻게 되겠느냐? 바로 봐. 얘가 짜자자잔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서천아 맞아요? 이렇게 설명되는 법칙을 뭐라고 그랬죠? 이 법칙을 뭐라고 했죠? 이거를 이거를 무슨 법칙이라고 했죠? 라울. 라우르.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어차피 여기에 있는 PA 백설표 이건 일정하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등온 조건에서. 온도가 일정하다면 A가 뭐가 됐건 B가 뭐가 됐건 순물질의 증기압은 변치 않죠. 딱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해진 값이니까 PA 백설표는 현재 지금 이 전체를 등온, 이 전체 상황을 등온이라 했을 때 이 값은 안 변하는 거거든. 이 값은 절대 안 변하는 거거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그렇다면 PA하고 XA가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 둘이가 직선 관계겠구나. 맞아요? 직선의 관계겠구나. 를 지금 요렇게 그린 거예요. 그걸 요렇게 그린 거예요. 직선으로. 아시겠죠? 수단 알겠죠?
그래서 이 이상 용액의 이상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요거를 아이디얼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이디얼의 아이디를 따서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직선 관계에 이 함수를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실제 용액의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바로 요렇게 요렇게 두 가지 패턴이 나타납니다. 실제 용액의 경우 저렇게 빨간색으로 표현되거나 파란색으로 표현되거나 저렇게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데 얘를 설명을 위해서 편의상 이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PA 플러스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건 PA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뭐 구분은 해야 되니까 저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1 영어 표현으로는 포지티브 디비에이션 이라고 쓰고 우리말 번역은 양의 편차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어떤 상황을 뜻하냐면 저기에 있는 PA 플러스 이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실험 결과가 이렇게 될 때를 PA 플러스 양의 편차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얘는 뭐냐면 이상 용액에 비해 증기압이 더 커진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 용액의 증기압은 이 직선 관계를 따라야 되는데 그것보다 어쨌건 값이 더 크죠. 크고 크죠. 알겠죠? 그런 상황을 포지티브 디비에이션이라고 해요. 자, 그럼 잘 봐요. 증기압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증발을 더 잘한다는 얘기예요? 증발을 더 못한다는 얘기예요? 증기압이 크다. 그럼 증기라는 말은 말 자체가 증기잖아요. 증기니까 그게 고체란 얘기예요? 액체란 얘기예요? 기체란 얘기예요? 뭐란 얘기예요? 증기니까. 기체. 그럼 증기압이 큰 거니까 기체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기체가 못 된다는 얘기예요? 기체가 더 잘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증기압이 커진다는 얘기는 기체 상태를 더 좋아하게 된다 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어디에 있다가? 액체로 있다가. 아시겠죠? 그러면 액체로 있다가 액체로 있으면 될 텐데 갑자기 기체 상태가 더 좋아. 뛰쳐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용액 내에서 A와 B 사이의 인력이 커졌다는 얘기겠어요? 인력이 작아졌다는 얘기겠어요? 용액 내에서 A, B 사이 인력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인력이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인력이 작아졌고 혹은 둘 사이의 청력은 커졌다는 얘기겠어요? 작아졌다는 얘기겠어요? 청력은 커졌기 때문에 액체에 있질 못하고 기체상으로 도망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렇게 양의 편차를 갖는 경우는 A하고 B 사이를 섞어놨을 때 예전보다 인력은 줄어들고 청력은 더 커진 상황이라
기체를 더 좋아해서 증기압이 더 커졌다라고 말을 만들어 붙이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A와 B를 섞어 용액을 만드는 과정은 델타 H 보통 믹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믹스라는 말은 여기 이제 섞는다는 말이 있으니까 그냥 믹스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엔탈피 오브 믹싱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뭐 섞었다고 하니까 믹스란 말 알죠, 그렇죠? 저게 발열 반응일까요, 흡열 반응일까요? 얘잖아. 또 얘잖아. 서찬아. 저거 발열 반응일까요, 흡열 반응일까요? 나연아, 저거 발열이야, 흡열이? 흡열. 자, 의견이 분분할 땐 다수결을 해보죠. 다수결. 자, 이 반응은 발열이다. 흡열이다. 알겠습니다. 네. 바로 봐. 짜자자잔. 흡열이 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뭔가를 섞었는데 서로 끌어당기는 힘도 약해지고 밀어내는 힘이 강해진대요. 그럼 둘을 섞는 과정은 뭔가를 안정하게 만드는 과정이겠어요? 불리하게 만드는 과정이겠어요? 불리하게 만드는 과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에너지가 공급돼야 되겠어요? 에너지가 밖으로 나와야 되겠어요? 외부에서 에너지가 공급돼야 그 상태가 불리해질 거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상황이 바로 에너지적 불안정화를 뜻해요. 즉 실제 용액의 경우 증기압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이런 식으로다가 원래 이상기체보다 압력이 증기압이 더 커지게 되면 결론적으로 흡열 반응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좋아. 큐치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봐. PA 마이너스. 이건 당연히 이름을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서찬아, 제 이름은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네거티브 디비에이션이라고 하면 되겠죠. 의미 편차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아시다시피 여러분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서로 무슨 관계예요? 그냥 반대잖아요, 반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설명을 어떻게 하시면 돼요? 모든 설명을 반대 하면 되는 거죠. 증기압 감소. 기체가 싫어요. 무슨 말 알겠죠? 인력은 커졌고 청력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모든 걸 어떻게 해주면 된다? 1과 반대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결과적으로 엔탈피 오브 믹싱이 그래서 발열이겠어요? 흡열이겠어요? 이때는 발열이겠어요? 흡열이겠어요? 당연히 발열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1, 2 설명만 완전히 바꾸어 반대로 말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렇죠? 괜찮겠죠? 오케이 됐다. 그렇다면 이때 퀴즈. 이상 용액이 만들어졌다면 델타 H 믹싱은 얼마일까요? A하고 B가 합쳐져서 섞여서 이상용액을 만들었다. 그럼 그럴 때는 저 혼합했을 때 엔탈피 변화가 뭐가 될까요? 광명은 뭐가 될까요?
바로 0입니다. 즉 이상용액을 만드는 과정은 열 출입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연력학적으로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용액이냐 실제 용액이냐를 저렇게 연력학적 관점으로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알겠죠? 알겠죠? 자, 나 썼죠? 썼죠? 자, 어서 쓰세요. 이제 저거 또 지워야 된다. 자, 지우겠습니다. 자, 이거 지울게요. 다시. 후이. 그 다음 세 번째 A가 용매가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A가 용매가 되는 경우. 용매가 되는 경우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A의 몰분율과 B의 몰분율 중 어디가 더 큰 상황을 뜻한다? A가 더 큰 상황을 뜻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바로 요 영역, 요 언저리요. 저 언저리가 바로 B보다는 A의 몰분율이 더 큰 상황을 뜻하는 거겠죠. 맞나요? 맞죠? 그런데 이때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실험적으로 PA 플러스가 PA 아이디얼의 수렴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PA 마이너스 역시 PA 아이디얼의 수렴이에요. 뭐 할 때? 요 A의 몰분율이 1로 수렴할 때. 자, 저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뭔 말이냐면 빨간 게 양의 편차고 파란 게 음의 편차라고 했죠. 근데 양의 편차가 됐건 음의 편차가 됐건 보시다시피 그래프를 내가 어떻게 그려놨냐면 이렇게 쇽 이게 모이게 그려놨죠? 저런 성격이 나타납니다. 모든 실제 용해가 나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A가 용매인데 그 몰분율이 1이 된다. 이 뭔 말이냐면 A를 이상적 묽은 용액의 용매로 가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상적 묽은 용액의 용매는 무슨 법칙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까? 이상적 묽은 용액의 용매는 무슨 법칙을 따른다고 했죠? 라울의 법칙을 따른다고 했죠. 그 라울의 법칙을 따르는 게 바로 이상적 상황에서의 요 PA 이거랑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실제 용액이 이상 용액이랑 상황이 다르지만 저렇게 몰농도가 몰 분율이 1에 가까워지게 되면 실제 용액의 증기화 패턴이 이상 용액으로 계속 수렴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네 번째는 A가 뭐가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용매 말고 용질이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그건 뭘 뜻하냐면 A하고 B의 몰 분율을 비교했을 때 A가 더 작은 경우. 맞나요? 어디냐면 바로 이 원절이요. 이 원절이. 그렇다면 여기에서 A의 몰 분율이 더 작기 때문에 A의 몰 분율이 0에 수렴할수록 A를 이상적 묽은 용액의 용질로 가정해 볼 수 있죠. 맞나요? 극단적으로 농도가 옅어질수록 A는 이상적 묽은 용액의 용질로 가정할 수 있죠. 저 이상적 묽은 용액에서 용질은 무슨 법칙을 따른다고요? 헨리의 법칙을 따른다고 했죠. 맞나요? 그 헨리의 법칙 다시 한번 쓰면 어떻게?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요. 이때 여기에 있는 KA 보이세요? 이 KA가 여기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헨리 상수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저기에 있는 A의 증기압을 A의 몰 분율로 미분을 한 다음 얘를 0에 수렴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이 관계가 성립하면 얘는 뭐예요? 그냥 뭐예요? 뭐죠 이게? 이게 뭐예요? 나얘는 뭐예요? KA가 되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예요. 접선의 기울기 알죠? 접선의 기울기 알죠? 즉 A가 용질이 되는 경우는 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수식상 뭐가 된다? 헨리 상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예를 들어 이상 용액이 아니 실제 용액인데 양의 편차를 가져요. 양의 편차를 가질 때 헨리 상수가 뭐라고요? 보이십니까? 요 기울기가 헨리 상수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뭐 어디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음의 편차였으면 역시나 이 기울기 역시 헨리 상수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실제 용액이라고 하면 저렇게 그 몰 분율에 따른 증기압을 측정을 한 다음에 저 증기압이 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측정을 하면 그게 그 시스템의 헨리 상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헨리 상수라고 하는 게 그냥 되게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 저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실제 용액과 이상 용액에 대한 어떤 차이를 보통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꼭 기억을 같이 해주세요. 다다. 그 다음 또 입시에서 억수로 복수로 많이 나오는 거. 한 장 넘기시면 14페이지에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나올 거예요. 찾아서 총괄성, 괄성, 총괄성. 이거 억수로 중요합니다. 그렇죠? 억수로 중요합니다. 이 용액의 총괄성부터 또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